네, 오늘 장늘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마감됐습니다. 1900선 잘 지킨 채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를 설명을 드리죠. 저는 23.80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1904.15로 1900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 훌쩍 넘어선 채 오늘 코스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으로 돌아섰죠. 0.49포인트 오르면서 541.63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자세한 시황센터의 김혜형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한 달여 만에 19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된 하루입니다. 대부분의 업종도 상승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낙폭을 보였던 철강과 금속,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 종가입니다. 1900선 확실하게 안착하며 장마친 모습이네요. 23포인트의 상승 흐름 1904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이틀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853억 원 큰 폭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요. 기관 쪽에서도 555억 원의 이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이 기관과 외국인 두 주체가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해줬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오늘 3천억 원 정도의 물량 매도 우위 나타낸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 흐름이 소폭으로 미미한 흐름이었습니다. 2시 구간 들어서는 하락 반전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빠르게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540선은 지지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0.09%의 상승 흐름 541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의 매물이 좀 강하게 출회가 됩니다. 183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그러나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지수 방어에 나섭니다. 개인이 1,101억 원, 외국인 역시 1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오늘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사흘째 하락 흐름입니다. 일본 자민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가운데 이에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도 하락 흐름, 우리 원달러 환율도 하락 쪽으로 오늘 무게를 실었는데요. 상원 90전의 내림세로 출발한 뒤 좁은 등락폭을 보였습니다. 1110원선 중반대의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입니다. 2원 40전의 내림세, 1116원 50전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나흘 만에 오늘 상승세가 나옵니다. 2%가 넘는 강세 흐름 137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철강 쪽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가운데 포스코도 3%의 강세입니다. 32만 1,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자동차 쪽의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현대차는 낙폭 줄여 보합권으로 장마쳤고 현대모비스는 1.7% 밀립니다. 기아차 역시 약세 흐름 다행히 6만 선은 지켜내면서 기아차 6만 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오늘 전기전자 쪽 흐름 좋았던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도 흐름 좋았습니다. 강보합권 28,2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제주가 3% 강세 흐름입니다. 오늘 44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LG화학 전일의 화학주 흐름 좋았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1%의 상승 흐름 나오는데요. 역시나 호실적에 따른 이 재료가 들어오면서 오늘 LG화학 27만 9천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강보합권입니다. 5만 1,1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밀리는 쪽은 서울반도체입니다. 2%에 가까운 낙폭, 오늘 35,9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동서 역시 오늘 상승 흐름 나왔고요. GS홈쇼핑이 강보합권, CJ E&M이 좀 많이 밀립니다. 4%대 급락 흐름 38,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포스코 ICT 상승폭 조금 줄면서 장마쳤네요. 오늘이 베트남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철도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 들어오면서 강세 흐름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포스코 ICT 9,21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짚어봅니다. 먼저 철강주입니다. 오늘 철강주들 동반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중국 최대 철강 기업인 허베이그룹이 지난 22일이었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급 과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포스코가 3%의 강세에 현대제철 역시 4% 오르고요. 현대아이스코가 6%에 가까운 급등세입니다. 오늘 39,1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타이어주입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자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넥센이 조금 밀립니다. 약세 흐름 17,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3%대의 강세 지키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STX 그룹주 살펴봅니다. 이 채권단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세가 나옵니다. STX 엔진의 청산 가치보다는 계속 기업 가치가 더욱더 높다는 소식과 함께 들려오면서 오늘 상승 흐름인데요. STX가 4%, STX 페노션과 STX 조선해양 역시 3%, 특히나 상한가 도달한 두 종목 있습니다. STX 엔진, 오늘 장 초반 빠르게 상한가로 올라서고요. 이어서 STX 중공업 역시 상한가입니다. 오늘 STX 그룹주 전반적으로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유아용품 관련주 살펴봅니다. 전일에도 이 중국인 관광객 기대감에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 흐름 나왔는데요. 오늘도 두 종목은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보령 메디앙스가 8%, 전일에 이어 오늘도 급등세고요. 8,6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가방 컴퍼니가 3%, 반면 좀 밀리는 쪽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의 하락 흐름 12,7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항만 물류주 살펴봅니다. 정부가 오는 2020년으로 예정돼 있던 이 부산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을 착공 시기와 관련해 조기 착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강세 흐름 들어옵니다. KLS이 1%의 상승 흐름, 토탈소프트가 오늘 흐름이 굉장했죠.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1,89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동방과 서호전기가 강보합권, 세중 역시 2%에 가까운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동성그룹주입니다. 이 동성 지주회사를 비롯해서 이 중견기업으로서의 재평가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상승세가 좀 나오는데요. 동성홀딩스가 1%, 동성화학이 3%, 동성하이캠이 가장 잘 갑니다. 4%, 6,39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동성화이텍은 장 내내 조금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 그래도 1% 미만의 하락 흐름입니다. 오늘 9,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주 살펴봅니다. 자, 먼저 코롱생명과학. 이 2분기 실적 부진 소식의 약세죠.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51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6% 감소했다고 전일 장후에 공시를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2%에 가까운 하락 흐름 74,7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LG화학은 올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오늘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이어서 LG하우시스 역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1%대 상승 흐름 11만 8천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이어서 성광밴드 오늘 이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내놓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다소 미미합니다. 오늘 강보합권 28,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LG전자 살펴봅니다. 이 LG전자에서 곡면 OLED TV를 미국에 출시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3%의 상승 흐름 72,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고려아연입니다. 이 금선물 가격이 1,300달러 선을 회복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장 초반 강세 흐름이 좀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갈수록 밀립니다. 막판 들어서면서는 낙폭이 조금 보이면서 1%대의 상승 흐름 29만 5천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디지털 아리아 살펴봅니다. 오늘 급락 흐름이 좀 나오죠. 김종학 PD 사망 소식 때문인데요. 디지털 아리아는 2011년 7월 김종학 프로덕션의 지분 100%를 인수했고 김종학 PD의 사망으로 인해 자칫 재무 구조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주당 225원 밀립니다. 디지털 아리아 2,39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대신증권 컨설팅 랩의 최진 연구원을 연결해서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아주 기분 좋은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주 버냉키 연준원 의장의 상하원 연설 등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 이틀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사자세를 보인 가운데 약 한 달 만에 19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철강, 금속 및 증권, 건설, 금융업종 등의 상승세가 좀 더 두드러졌고요. 반면 최근 상승세를 보여왔었던 조선업종은 다소 숨고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버냉키 연준 의장의 양적 완화와 관련된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시장을 억눌렀던 리스크가 차츰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전후로 하반기 중국 경기에 대한 경착륙 우려가 고조되었다면 이번 주 들어서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차츰 확산되는 분위기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서 일단 유동성과 관련된 부양책을 실시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부진한 경기 및 낮은 인플레를 감안했을 때 거꾸로 더 이상 유동성을 크게 옥죄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유럽 쪽에서도 지난밤 포르투갈이 조기 총선을 치르는 대신 연립 정부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정도 유럽 관련 정치적 리스크를 다소 완화시키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아주 기분 좋게 흘러갔는데 내일까지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런지 전망과 전략을 일러주십시오. 예, 현재 리스크의 완화 국면이라는 추세를 봤을 때는 일단 일정 부분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증시의 추가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기 및 기업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보충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잣대로서는 일단 내일 미국 시장 마감 후에 발표되는 애플의 실적 관련해서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반영되는 시장 심리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에 관련돼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아이폰 판매 대수가 시장 컨센서스인 한 2,800만 대 이상을 나타낼 수 있을런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 연구원과 함께 오늘 장과 내일 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보다 더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장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 수급상 특징과 업종별 흐름은 어떠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마감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또다시 기분이 좀 좋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등이 우리나라 시장을 크게 이끄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강조를 해드렸던 하단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일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 증시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중국 증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중국 증시 한번 보시면, 전에 표시가 나오죠. 전에 2009포인트, 2000포인트 정도가 어느 정도 하방, 박스권 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어느 정도의 이 부분 자체는 시장의 단계적인 이탈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시장은 항상 상단이든 하단이든 어느 정도 항상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털어내는 물량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해 종합지수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세가 좀 이루어졌었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 오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겠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해 보시고 내일은 좀 더 쉬어가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어느 정도 매수세가 어느 정도는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이 어느 정도 시장을 이끄는 보텀목이
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 그리고 화학, 철강, 금속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까지 경기 순환주가 지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겠죠. 이런 점은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으며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이 아니라 지금은 조선 업종을 뜻하는 거겠죠. 조선 업종에 상대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좀 쏠렸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제약 업종에 대해서 유달리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관도 똑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속업종, 통신서비스, IT 부품이지만 IT는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골라야겠죠. IT는 잘 골라야 되고 제가 좀 이따 잘 골랐던 종목 한 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좀 집중을 하시고 외국인 같은 경우 이렇게 제약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꾸준히 보이는 이유가 일단 2분기 실적 기대감이겠죠. 2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지금은 펀더멘털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추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제약업종이 올라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 지금 그만큼 IT는 몇 년 동안 우리 곁에 항상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진이 좀 빠졌을 수가 있겠고요.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생각보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적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본다면 그래도 2분기에 선방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 제약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업종 이런 그리고 통신업종 같은 종목군들이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제약업종이 지금 상승 분위기를 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또 제네릭 시장이 뛰어난 부분도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틀림없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키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꼭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종목별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준 종목들이 꽤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는 어디를 꼽으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뽑아봤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LG전자, 그리고 현대아이스코, 그리고 UID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차례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UID부터 말씀을 드리면 UID, 제가 IT 부품주 중에는 좀 잘 고를 필요가 있다. 선별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4% 정도의 상승을 좀 이룩했습니다. 4%의 상승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UID가 뭐길래 이렇게 올랐을까를 쳐다보셔야겠죠. 일단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느 정도 LCD 화면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LCD 화면을 채택을 하는데 LCD 화면 채택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ITO 과정이죠. 위에 강화 유리를 덧대는 그런 과정을 하는 기업이 바로 UID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흔히 하이엔드급이죠. 그래서 고품질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몰레드 액정을 많이 쓰지만 중국에서 어느 정도 팔려 나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삼성에서 보급형 모델로 출시를 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LCD 화면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ITO 코팅 점유율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 LCD 화면에 대해서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가 하이엔드급보다는 보급형 모델이 좀 더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UID가 오늘처럼 이런 큰 상승폭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현재 시점이 바로 맥점이겠죠. 맥점 자체를 돌파를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돌파를 했다고 보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수를 좀 하시면서 우리는 신고가까지 한 번 더 보시는 전략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신고가까지 가는데 한 달이 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을 좀 더 해보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적 발표 때까지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으로 LG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어느 정도 하단에서 올라오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21선 돌파를 하는 상당히 기분 좋은 움직임이었는데 LG전자를 항상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불쌍한 주식이 또 있겠나 이런 말씀을 많이들 드리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물가가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데 LG전자의 주가는 여전히 7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예처로운 주식이 아닐 수 없겠고요. 지금은 G2라는 모델이
또 내달 7일 날 뉴욕서 런칭을 앞두고 있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좀 들어왔고 있고요. 기대감이라고 말을 하면 항상 기관의 움직임을 빼놓지 말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관이 먼저 냄새를 맡고 들어오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가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도 바로 기관이었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관점에서는 77,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77,0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바로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좀 더 긍정적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UID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LG전자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죠. 바로 옵티머스 G 프로 시리즈로 상당한 인기를 얻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G2 모델까지 내달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현대아이스코라는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대아이스코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원자재 가격 중에 철강 가격이 올랐다는 부분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아이스코까지 오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중국 증시가 오르면서 지금 같이 철강 업종도 오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는 현대아이스코가 지금도 충분히 배고픈 상태가 아닌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간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호재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요타와 신일본제철이 어느 정도 자동차 강판 가격을 10% 인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아이스코의 자동차 강판도 곧 인상이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대감이라고 하면 기관이 산다고 했죠.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 특히 외국인의 이 매수세 자체는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매수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바로 철강 가격 자체가 바로 이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아이스코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기대감 무조건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눈여겨보시는 종목군 돼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5,000원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저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오늘장 특징주 세 종목과 전체 장의 흐름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 인베스트와이즐리의 이주경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두 분께서 준비한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을 살까와 종목 선정법, 그리고 그에 이어서 뭘 살까를 준비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정승현 과장께서는 추가 상승 기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부품주를 종목 선정법으로 골랐군요.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자, 그럼 이주경 팀장은 저항 구간의 진입,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단기 개별 재료 수급 종목과 바이오매드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하나하나 풀어보죠. 먼저 정승현 과장님.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간만에 현선물을 동시에 매수를 해주면서 선물에서는 거의 7,000계약 가까이, 그리고 현물에서는 2,900억,
거의 3,000원 가까이 매수를 보여줌으로써 1,9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이런 매수세가 과연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끝날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가장 관심 있을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그 외국인의 매매 행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 전기전자, 특히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산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은행 업종을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매매 패턴을 대체적으로 어떨 때 이런 패턴을 보여주냐면, 일단 분위기 자체가 시장을 산다라는 느낌, 종목을 산다라기보다 전체적인 시장을 사는 느낌. 결국 시가총액 가장 큰 삼성전자를 사면서 지수는 올리면서 종목별로는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장을 보여주지 않는 뭐 그런 흐름이 대부분 오늘의 장의 흐름의 전반적인 답변이 아닌가라고 싶고,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적절한 뭐 펀더멘탈 얘기, 뭐 1900 초반에는 뭐 PBR이 얼마다, PER이 얼마다, 뭐 그래 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그 논리로 외국인은 시장을 사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결국 시장을 사게 되면 대부분 이전에 뭐 종목을 사든지 이런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그 종목을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종목을 사고, 그렇게 되면 일단 시장에 어떤 업종의 확실한 주도주가 나오는 장이 나오게 되면 그 자금들은 보통 롱텀 펀드가 들어와서 어떤 앞으로의 업황이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 대한민국에 과연 업황은 어떤 그 업황 쪽으로 기울 것이냐, 확실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분석을 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단기성 자금들, 헤지펀드 자금들은 대부분 시장을 사기 위한 자금, 그냥 돈은 주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사야 되는데 종목 업황 분석하기 뭐 답답하니까 그냥 시장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종목들을 많이 사는데, 그런 뉘앙스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의 오늘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 오늘은 그렇지만 그 이전에 화학주가 올라왔고, 그리고 뭐 태양광 그리고 조선,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1970, 80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전기전자까지 올라주면서 1900선을 회복하고 업종별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900선 돌파 이후에 시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저항대를 뚫고 간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오늘과 같은 그 액수로 하루 이틀 정도 더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 말까지는 1950선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주경 대리님은 저항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진단을 내리셨는데요. 네, 오늘 시장이 분위기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제가 다소 이제 좀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찬물을 뿌리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금일은 이제 철강과 은행 업종이 좀 오르고, 이전에는 뭐 이제 업종의 순환이 돌면서 이제 순환매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금일은 뭐 LG전자가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주도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이제 태양광, 이쪽 부분에 이제 또 테마의 순환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세장이라고 하면은 그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강력한 좀 주도주가 있어야 하는데, 좀 그런 주도주는 아직 없는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뭐 마땅히 없고, 이제 투자자들이 관망하면서 이제 업종의 순환을 돌리면서 그냥 지수 자체만 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좀 지금 1900포인트 지금 위로 돌파를 했는데, 이 가격 구간은 조금 다소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수급에 따라서 전략을 바로 또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짧게 호흡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이제 매수 관점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주 들어 지금 주 초반에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이 좋은데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호흡을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가장 밝아 보일 때 또 어두운 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꼭 필요하지요.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정 과장님. 네, 오늘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되죠. 시장에 뭐 모든 관심이 이제 애플에 쏠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체적인 시각이 뭐 애플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치가 지금 현재 애플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기대치에 넘어서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의 반응도는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와 부합하는지 되지 않는지 그 이전에 뭐 애플 실적을 따져서 이전보다 뭐 전년 동기 대비 얼마 뭐 하락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시장이 얼만큼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치에 부합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애플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 스마트폰 부품주들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스마트폰 부품주는 좀 처참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점 대비 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종목들 수두룩하고요. 뭐 30% 정도 주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대부분 종목들이 그 정도는 주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3분기부터 어느 정도 성장성에 대한 우려 얘기들이 나오면서 꺾인 주가들이 많이 보이는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단비를 애플이 내려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을 것이다. 결국 지금 잘 가고 있는 미국 지수 자체를 애플이 발목을 잡지는 않은 정도 수준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이 지금까지 뭐 애플 관련주들도 우리 시장에 워낙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가들이 최근에 우려감 때문에 계속 눌려있던 주가들이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분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최근에 눌려왔던 주가들 낙폭 과대에 대한 메리트로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폰 부품주 삼성전자나 애플 부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발 매수. 이전에 사실 지지난달 말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화학주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조선, 되지도 않는, 절대 평생 가도 올라갈 수 없는 주식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태양광은 모든 태양광 회사들이 다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저점 대비 거의 20%, 30% 올라온 종목, OCI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지금 낙폭과대에 대한 시장의 반발 매수, 충분히 대기 매수세는 준비되어 있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스마트폰 부품주 애플 실적 관련해서 그리고 삼성전자 목요일 실적 발표 관련해서 저가 매수 충분히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낙폭을 만회하지 못한 종목이 파트론입니다. 대장주였기 때문에 아마 낙폭도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카메라 모듈 쪽 관련된 파트론, 세코닉스 그리고 자화전자, 디지털 옵틱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주도하다가 지금은 좀 바닥권에서 주가가 좀 더디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BH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는 시점 충분히 이번 주 구간 내에서는 단기적 트레이딩이 가능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주경 팀장께서는 단계 개별 재료 수급 종목을 말씀을 하시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는 종목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네. 최우선으로 이제 둬야 할 것은 실적이고, 상승해야 할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급이 받쳐주고, 이게 뭐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장에서는 좀 단기 개별 재료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낙폭 과대가 이루어졌던 종목에서 지금 업종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개별 재료보다는 낙폭 과대로 인해서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리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종목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서 실적에 이제 나홀로 유아독존하는 그런 종목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가 발표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파동 정도 노리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어서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장세다라는 진단과 함께 종목 선점 간단하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럼 종목입니다. 정세용 과장님 파트론이요. 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26,000원 찍은 이후에 지금 15,750원 정도,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단기적으로 거의 한 30-40% 정도 빠진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상당히 좀 거칠게 나왔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주가가,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 시장의 관심에서 사실 비껴난 건 사실입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삼성전자 우려가 시장에 불거지면서 삼성전자가 먼저 반응하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부품주 중에 가장 대장주였던 파트론은 가장 크게 사실 하이엔드급의 성장성 둔화 우려가 필두가 됐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엔드급의 고화소 카메라 이런 쪽에 매출이 많이 일어났던 부분들이죠. 하지만 지금 과연 이 정도 빠졌는데 더 빠져야 되느냐? 수급적인 성장성 우려 때문에 아니면 지금 현재 낙폭 가대, 순환매 장세로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영업이익은 약 1,300억 정도, 1,314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약 8,6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전에 한창 그 주가가 계속 고점을 경신해 갈 때는 카메라 모듈 쪽 퍼 한 10배 이상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파트론 같은 경우는 시총 1조가 가뿐하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 10배를 줄 수 있느냐 성장성 우려가 되는데 계속 실적 자체가 내후년 갈수록 둔화될 것인데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밸류에이션 대비 8,600억 정도 수준이면 지금 한 PER이 약 한 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일단 저가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거죠. 대부분의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IT 부품주는 10배 이상은 못 주더라도 한 8배, 9배 그 정도 한 10% 정도 이전의 성장성이 담보가 됐던 시기보다는 한 10% 정도 디스카운트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면 일단 전망 자체, 영업이익의 전망 자체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7배 지금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업사이드 여력은 있는 구간이다.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 이번 주에 애플 실적 발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선반영됐다. 우려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시장에서 그 우려감에 선반영되는 것들이 가장 무서운데 그 재료가 이제 해소가 되면 결국 이제 다 발가벗겨지면 이제 주가는 더 이상 저는 빠질 자리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추천드리고요. 일단 단기 낙폭 가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한 오늘 종가 충분히 사볼 만한 가격인 것 같고요. 오늘 정가 정도로 매수가 추천드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지금 가격에서 한 10% 정도 한 17,500원에서 18,000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4,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림산업의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117억 3천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64%가 줄었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0.19% 소폭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1분기 때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GS건설 등등 이제 어닝 쇼크를 계속 일으킬 때 대림산업도 좀 실적이 안 좋지 않겠는가 이런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좀 앞당겨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더랬죠. 2분기에는 조금은 처진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1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좋은 실적으로 다시금 또 회복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주경 팀장님의 바이로메드요. 네, 제가 오늘 선택한 종목은 이제 바이로메드라고 하는 이제 기업인데요. 다소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기업 내용을 보시면은 그 유전자 기반의 그 바이오 의약품과 이제 천연물 신약 개발을 이제 하는 기업인데 재밌는 부분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연매출이 39억, 2012년 연매출이 39억인데 시가총액이 5,110억입니다. 뭐 이제 매출도 일어나지 않는 기업의 무슨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가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지금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금일 시장 보시면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5년간 R&D 부분에 약 10조 원 가량 이제 정부 정책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바이로메드를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신약에 이제 좀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라고 있습니다. VM501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임상 3상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판권 계약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 이제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는 보시면은 시장 규모가 약 3조 원으로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임상 진행 중인 약품은 하지 지체 질환 치료제라고 하는데 현재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가 미국에 지금 87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약 20만 명 정도가 이제 특별한 치료 없이 절단을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수술 이외에 이제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는 점이 크게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임상 2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약 개발이 완료된다면 좀 폭발적인 라이선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당뇨병성으로 이제 신경병증 치료제가 있는데 이 치료제는 지금 현재 임상 2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말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논의가 지금 현재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고, 따라서 이제 바이로메드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지만 신약 성공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올해 따라서 이제 신약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큰 폭의 매출 증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로메드 신약 개발만 성공 여부에 따라서 좀 좋은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차트 보시면은 가격적인 부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좀 주가가 다소 출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추세를 좀 돌파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은 이제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이 되면서 그리고 주가의 조정 부분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없이 빠져주면서 누군가 좀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겠고, 기관의 수급과 외국인의 수급도 좀 완만하게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이제 바이로메드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금일 종가인 이제 36,000원 아래로 조금씩 매수를 하시면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가 지금 단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33,000원 구간이 깨지게 되면은 흐름을 이탈했다라고 해서 짧게 좀 손절을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인 43,000원으로 잡고 수급 여부에 따라서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약 개발의 성공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바이로메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추천 종목 AS인데요. 에코프로입니다. 소폭이지만 하락세입니다. 네. 뭐 오늘 1,800원 뭐 매수가 거의 뭐 근처에서 끝났는데 일단 뭐 지난 목요일 정도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좀 음봉이 나왔는데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아직까지 2차 전지 뭐 끝나지 않는 테마 계속적으로 오늘도 뭐 우리산업 같은 종목은 뭐 7%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에코프로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거래량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주가는 크게 빠지고 있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뭐 주가 계속적으로 뭐 매집 단계에서 털고 있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충분히 여기서 어느 정도 눌림목을 주고 전고점 경신에 갈 수 있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계속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중영 팀장의 추천주 대한유화는 매수가에 아직까지는 도달치 못했네요. 네, 안타깝게도 예, 저는 이제 좀 눌림목을 노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좀 뭐 아까울 정도로 좀 시세가 나와 주었는데요. 거래량 없이 빠진다면은 눌림목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그 5만 원 가격이 온다면은 좀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좀 많이 빠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또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이지만 좀 아쉽지만 인연이 아니었다. 예, 라고 하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종목도 인연이 닿아야지 나하고 선이 닿는 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승현 팀장, 이주경 팀장, 정승현 과장님, 이주경 팀장 두 분과 함께 자 오늘의 다이렉트 전략을 짜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아주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 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1900선 아주 힘차게 밟았는데요. 이번 주 내내 쭉 한번 달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보면요. 한번 기대해보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